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휴대폰만 보거나 아예 딴청을 피우는 상황, 혹은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마치 공기 취급을 당하다가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그제서야 관심을 보이는 상황. 이런 순간 마음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셨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시고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지혜와 경험을 무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 한마디로 상대방의 태도를 180도 바꾸는 검증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와 실제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당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달라진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침묵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시당했을 때 더 크게 말하거나 계속 설명하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안의 연구에 따르면 소통에서 말의 내용은 단 7%만 차지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93%는 목소리 톤과 몸짓 언어가 결정하죠. 그렇다면 무시당했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미 있는 침묵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사장님 67세은 회사 임원회의에서 중요한 제안을 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더 크게 말하거나 다시 설명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팔을 가슴 앞에서 조용히 접은 채 15초간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 사장님께 집중되었고,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간의 뇌는 갑작스러운 침묵을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특히 평소 말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조용한 것이 아니라 품위 있는 침묵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화를 내거나 토라진 표정이 아니라 차분하고 당당한 자세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침묵은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내 말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실전 적용법은 이렇습니다. 1.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2. 하던 말을 즉시 멈추고. 3. 조용히 상대방을 바라보며. 4. 10-15초간 침묵을 유지하세요. 그 후에는 제가 하던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차분히 말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리두기의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무시당했을 때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중은 적절한 거리에서 나옵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리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추워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 여사님 59세은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계속 무시하는 것에 상처받고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더 잘해주려고 음식도 더 해주고 손자 돌봄도 더 자주 했는데 오히려 더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차 박 여사님의 의견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희소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희소한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언제든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의 말이 더 무게감 있게 들립니다. 거리두기의 구체적 방법 1. 물리적 거리두기 늘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2. 감정적 거리두기 상대방의 문제에 즉시 해결책 제시하지 마세요. 항상 공감부터 하려 하지 마세요. 내 감정을 먼저 챙기세요. 3. 정보적 거리두기 내 모든 일상을 공유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물어볼 때만 대답하세요. 조언은 부탁받을 때만 하세요.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두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아, 이분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네. 이분 의견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리두기가 냉대나 무관심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중하되 거리감 있게, 친절하되 깊이 개입하지 않게.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질문의 반전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더 강하게 주장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했죠.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 부장님 54세은 부하 직원이 자신의 지시를 계속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만 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시킨 대로 해 라고 강하게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접근법을 바꿨습니다.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나요?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차근차근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부하 직원은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최 부장님의 방법이 더 효율적임을 인정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인간의 뇌는 누군가에게 지시받는 것보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결정이론이라고 부르죠. 질문을 받으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찾은 답은 다른 사람이 준 답보다 훨씬 더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효과적인 질문의 유형들.
1. 확인형 질문. 마이너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마이너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마이너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탐색형 질문. 마이너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마이너스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마이너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3. 반성형 질문. 마이너스 이 방법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마이너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마이너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의 톤입니다.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톤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톤이어야 합니다. 당신 생각이 궁금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함께 더 좋은 방법을 찾아봐요. 이런 마음가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실전 적용법. 1.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2. 즉시 반박하지 말고. 3.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로 시작. 4. 상대방의 답변을 들은 후. 5.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6. 점진적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유도.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무시했다는 죄책감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여러분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가치 선언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시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선택권이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여사님 63세은 동네 부녀회에서 항상 자빌만 맡겨지고 중요한 결정에서는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며 그냥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동네에서 살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단순히 일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 의견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다른 방법으로 제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후 부녀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사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고 중요한 일에도 의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표현하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존중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아는구나.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죠. 효과적인 가치 선언의 요소들. 1. 자신의 경험과 자격 언급. 마이너스 제가 년간 해온 경험으로는 마이너스 이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로 마이너스 제가 겪어본 바로는 2. 명확한 기대치 표현. 마이너스 저는 이런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이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3. 대안 제시. 마이너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제 시간을 다르게 활용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협박이나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권을 당당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죠.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선언 문장들.
업무 상황에서 제가 이 일에 대해 가진 경험과 관점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가족 관계에서 저도 이 집안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 의견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회적 모임에서 저는 단순히 참석하는 것보다 함께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방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아,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이분도 존중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소통이 모든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품격 있는 철수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품격 있게 물러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동조하지 않고 소인은 동조하되 화합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때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 회장님 71세은 오랫동안 참여해온 동호회에서 계속 소외당했습니다. 의견은 무시되고 중요한 결정에서는 배제되었죠. 몇 번 개선을 요청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회장님은 품격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기여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곳에서 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정중하게 동호회를 떠났습니다. 6개월 후 동호회 사람들이 김 회장님께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김 회장님이 없으니 동호회가 예전 같지 않다면서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으며 다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가치를 제대로 모릅니다. 하지만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품격 있는 철수는 나는 어디서든 환영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품격 있는 철수의 원칙들. 1. 감정적이지 않게. 마이너스 화내거나 원망하지 않기. 마이너스 차분하고 담담한 톤 유지. 마이너스 상대방 탓하지 않기. 2. 감사 표현하기. 마이너스 그동안에 좋았던 점 언급. 마이너스 배운 것이 있다면 표현. 마이너스 앞날을 응원한다는 말 추가. 3. 명확한 이유 제시. 마이너스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음. 마이너스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싶음. 마이너스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 4. 문 열어두기. 마이너스 완전히 관계를 끊지 않기. 마이너스 변화가 있다면 다시 고려할 수 있음. 마이너스 개인적 관계는 유지할 의향.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직장에서 이 팀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모임에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개인 관계에서 저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원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도망이나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품격 있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죠. 지금까지 무시당했을 때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침묵의 힘. 마이너스 의미 있는 침묵으로 상대방의 관심 집중. 마이너스 품위 있는 자세로 존재감 드러내기. 둘째, 거리두기의 기술. 마이너스 적절한 거리로 희소성 가치 창출. 마이너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현명함. 셋째, 질문이 반전. 마이너스 주장 대신 질문으로 상대방 생각하게 만들기. 마이너스 스스로 깨닫게 하는 소크라테스식 접근. 넷째, 가치 선언의 힘. 마이너스 자신의 가치와 기대치 명확히 표현. 마이너스 당당한 자기 표현으로 존중받기. 다섯째, 품격 있는 철수. 마이너스 때로는 떠나는 것도 메시지. 마이너스 품격 있는 선택으로 자신의 가치 증명. 여러분, 50년, 60년을 살아오신 그 경험과 지혜는 결코 무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혜로움 가득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